안녕하세요. 윌비스고시학원 김동진 법원팀의 영어 김반입니다. 자, 오늘 OT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2017년 법원직 영어 문제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그에 맞춰서 1년 동안 제가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표가 보일 텐데요. 표의 제목이 2017년 법원직 영어 시험 지문 출처입니다. 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알려줄 때에는요. 그 시험 문제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몇 개 풀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이 법원직 영어 문제들을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 약간 특이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풀이들보다는 그 지문들의 출처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경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표에 보면 맨 왼쪽에 출처, EBS, 능률, 전국연합학력평가, YBM,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다 좀 익숙하다는 느낌 안 오시나요? 좀 오죠? 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마쳤다면 여기에 있는 어떤 출판사, 여기에서 출판한 그런 문제 중에서 하나라도 풀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출판한 여러 가지 문제집의 지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법원직 시험에 70%나 보여주고 있다는 거, 문제의 지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EBS에서 되게 여러 가지 문제집을 출판을 하는데요. 영어 영역만 하더라도 1년에 많은 개수의 문제집을 출판을 합니다. 그 중에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출간된 여러 가지 문제집에서 각각의 지문을 하나씩 가져와서 우리 올해 2017년에 나온 법원직 시험 문제 12개나 똑같은 지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리만치 많지 않나요? 근데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지나간 연도의 EBS 문제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12문제 이렇게 EBS 가지고 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능률. 능률도 영어 교재로 되게 유명한 출판사이죠. 능률에서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펴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그 교과서 지문 중에 3개를 우리 법원직 영어 시험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제화 시켜서 출제를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전국연합학력평가. 이게 우리가 수능 모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수능 모평. 자, 그 중에서 2013년도 11월 모평에 등장했던 그 지문 하나를 이번에 그대로 또 하나 가져와서 문제를 바꿔서 법원직 영어 시험에 냈고요. 아래 보면 YBM에서도 고등학교 교과서를 펴내죠. 자, 그 안에 있는 본문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올해 시험에 똑같이 지문으로 이용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자, 우리 법원직 시험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라고 한 부분은요. 어떤 문제집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라던가 신문 기사에 있는 어떤 글귀를 조금씩 따와서 지문으로 내고 거기에 문제를 만든 문제들인데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8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25문제의 출처, 그 지문 출처들을 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결론이냐? 아, 법원직 영어는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거죠. 기타 문제가 8개가 있지만요. 25개 중에 17문제가 전부 다 고등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지문들을 가지고 와서 이용했다라는 거. 자, 이 정도면 정말 확실한 증거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약간 걱정할까 봐. 어떤 걱정? 이 기타 출처에서 가지고 온 이 문제들이 고등학생들이 풀지 못하는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문제 내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요. 그 걱정을 하실까 봐 실제 기출로 나왔던 출처를 밝히지 못한 그 지문을 사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기출문제를 한번 그냥 쓱 눈으로 보시기만 해도 알 수 있었던 건데요.
자, 지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는데 눈에 띄게 정말 짧은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었어요. 일책형에서. 그게 뭐냐면 18번 문제 그리고 22번 문제인데요. 공교롭게도 18번 문제와 22번 문제 모두 다 제가 시중 문제집에서 지문을 찾을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8번 문제, 22번 문제 요거 정도는 이번에 법원직 그 문제만을 위해서 새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짧죠? 이때까지 만약에 한번 법원직 영어를 위해서 몇 개 한번 봤다면 법원직 문제들은 독해 문제이고 생각보다 길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거 딱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읽어봤을 때 단어 난이도가 더 높은가 혹시? 아니면 문장 구조가 복잡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찾기입니다. 자, 제목을 찾을 때는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지로 제시될 어떤 번호에 제시될 그 부분들, 제목들이 의문문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한번 해보고 가셔야 합니다. 글의 제목이 의문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요. 제목으로 딱 의문문을 던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는데요. 자, 실제 이 문제에서도 보기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1번 뜻 몰라도 됩니다. 맨 끝에 물음표가 찍혀 있죠.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맨 끝에 물음표가 찍혀 있죠. 의문문으로 이렇게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예상대로 나왔네요. 자,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River otters have webbed toes, short legs, and tapered tails. 자, 여기 주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River, 이거 강인데요. 그 다음 otters 했는데 이게 동사라면요. 앞에 것이 단수 명사라서 동사에 s 붙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have webbed는 뭐야? 동사는 ott가 아니라 뒤에 있는 have webbed 또는 have 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앞에 otters라는 게 내가 뭔지 모르더라도 일단 명사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자, 강 otters는 자, 그다음 동사를 한번 찾아볼 건데 동사 have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면은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아니면 have pp 자, 현재 완료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거라면 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한번 정체를 밝혀볼 건데 이걸 have pp라고 하려고 한번 보니까 약간 이상해. 왜냐면요. 지금 문장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가 보일 건데요. 뭐가 나열됐나? toes, legs, tails 이렇게 해서요. 어떤 신체 부위들이 A, B, and C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신체 부위 그 명사 앞에 이 명사들을 꾸며주는 뭐 분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된다고 쳐서 toes 앞에도 이건 분사라고 봐서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말입니다. 자, toes를 꾸미는 게 webbed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river otters는요. web toes, web이 물갈퀴입니다. 물갈퀴 있는 발을 가졌고 짧은 다리를 가졌고 그리고 tapered, 점점 가늘어진다는 뜻입니다. 점점 가늘어지는 꼬리를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 for this reason, 이 이유로 해서 The river otter has, 자, river otter는 가졌습니다. A streamlined body. 자, streamline인 것은 물이 흐르는 그런 선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유선형이라고 하죠. river otter는요, 유선형의 몸을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 쉼표 찍고 부연 설명하죠. 뭐에 대해서? 이 body, streamlined body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which helps it, 그것을 도와줘요. 그것은 뭐? otter 얘기죠. 자, otter를 도와줍니다. 뭐 하도록? to move, 움직이도록 through the water, 물 속에서 물을 헤치고 very easily, 아주 쉽게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러이러한 신체 조건 덕분에 물 속에서 잘 움직인다 겠죠. 주어는 river otter 였고요. 여기까지 river otter 얘기고요. 그 다음 sea otters에서 otter는 otter인데 강에 사는 애, 이제는 바다에 사는 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Sea otters are nearsighted. 자, nearsighted는 앞에만 보인다는 거예요. 가까운 것만. 그래서 근시입니다. 자, 근시입니다.
largely because 했는데 largely는요 일단 주로라는 뜻인데 because랑 같이 올 때에는 because 뒤에 있는 내용 때문에 주로 그러니까 주 이유가 because 이하의 내용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 aquatic life 수중 생활이 수생이 is much more important 훨씬 더 중요하다 to them 그들에게 그들은 지금 여기서 sea otters를 얘기를 하겠죠. 뭐보다 than terrestrial life. terrestrial은 자 지상의, 지생의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여기 aquatic 수중이라는 거 그리고 terrestrial 이것이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한 번에 같이 외워주시면 편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근시여서요. 근시야, 근시. 근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얘들은 땅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수중 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sea otter 바다 otter는 is not 이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as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 as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요. as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적인 어떤 그런 뜻이요. 뭐뭐처럼, 뭐뭐 하면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거나 그렇게 했는데 어색해. 그럴 때에는 as 뒤에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as가 한 번 더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구문이 있을 겁니다. as A as B라고 해서 B만큼 A 한이라고 해석하는 원급 비교의 의미가 있죠. 자, 여기도 한번 보면요. as 다음에 단어들이 조금 나오고 뒤에 as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알려드린 그 뜻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만큼 as 뒤에 나온 거 for aquatic life 했는데요. 자, 수중 생활에 대해서 아니면 위에서 만큼 어떻다? well equipped. 이건 잘 갖춰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수중 생활을 위해서만큼 잘 갖춰졌다. 뭐에 대해서? 육생 생활, 육지 생활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여기 지금 not 이 앞에 와서 부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다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자, sea otter는 수중 생활에 대해서만큼 육지 생활에 대해서는 잘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결론 한번 내봅시다. otter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river에 살거나 sea에 삽니다. 얘들은요, 어떠한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신체적인 특징이 육지 생활보다는 수중 생활에 더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짧게 한번 줄일 수가 있겠네요. 이거 가지고 이걸 더 짧게 줄인 것 아니면 이것에 대한 질문 이런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우리 제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What is difference? 차이점이 뭡니까? Between aquatic and terrestrial life 했습니다. 자, 뭐 사이에? 수중 또는 육지, 생활 또는 생물 사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런 게 나왔나요? 그렇지 않죠. 자, 뭐 수중 생활도 하고 그리고 육지 생활도 한다. 뭐가? otter가. 그 정도는 추론은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둘 사이의 차이점 자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2번 Are otters? 자, otter들은 aquatic or terrestrial animals. 자, 수생 생물인가 아니면 육생 생물인가? 동물이죠. 동물인가? 물어봤어요. 이거 맞나요? 그쵸. 이것에 대한 답이 우리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otter는 수생 생활을 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데 수생 생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더욱 적합하다라고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번의 의문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미 읽으면서 찾아봤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이 왜 정답이 아닌지는 한번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3번 Physical characteristics of sea otters 했는데요. 자, 신체적인 특징 뭐의 sea otters? sea otter들의 특징 했는데요. 이건 너무 범위가 좁죠. 왜냐면 river otters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만 하면 자,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제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otter 땡땡 A perfect terrestrial life 완벽한 육지 생물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아예 틀린 내용이죠. 왜냐?
위에서 자, 수중생활, 수생생활에 더 적합하도록 이러저러한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4번은 쉽게 쳐낼 수 있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문의 출처를 오래 찾아낼 수 없었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왜 풀어드렸는지 기억하시죠? 수능 문제들보다 더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자, 단어, others 이 정도 말고는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은 뭘까요? 자, 우리는 법원직 영어 시험의 고득점을 위해서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그만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분석해드린 것, 지문 출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제가 어떤 커리큘럼을 짰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법원직 영어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제가 1, 2, 3, 4순환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금 앞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맨 윗줄에 순서대로 바르면 순서대로 좋아지지만 자, 한 번에 바르면 한 번에 좋아진다 라고 해서 요즘 광고에 나오는 어떤 피부 제품 광고에 나오는 문구를 써놨습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스킨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로션 바르고 이렇게 하면 바를 때마다 차차 흡수하는데 섞어서 다 바르면 한 번에 좋은 걸 다 흡수한다 이 말인데요. 저는 이것이 피부에보다 영어에 훨씬 더 잘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우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명사를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그쵸? 그리고 어휘를 완벽하게 외우지 않았다고 해서 짧은 문장 하나를 해석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 학습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작해서 점점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은 동시 진행, 이것을 키워드로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짠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 자체가 법원직 영어 시험만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의 의미가 되게 크고요. 자, 지금 어떤 법원직의 영어 문제 자체가 아주 고유한 출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요. 그건 기존에 있던 어떤 수능 문제들, 수능 지문들을 이용을 했기 때문이지 다른 어떤 공무원 시험들, 다른 직렬의 공무원 시험들, 영어 시험들과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직렬들 보면요. 문법에 아주 치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휘의 되게 작은 부분에 너무 심하게 집중한다 이런 경향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법원직 영어는 그들과는 조금 다르죠. 독해 문제가 주로 나온다라는 거 이런 특징 정도는 있습니다. 여기 제가 독해 문제 90%라고 써두었는데요. 사실 100%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법 문제도 있고요. 어휘 문제도 있는데 그것들이 짧은 문장 안에서 뭐 발음과 바르지 않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단락이 주어지고 그것을 앞부터 뒤까지 좀 이해가 돼야 그게 바른 것 그리고 틀린 것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조차도 독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 수업은 독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데 집중을 할 거고요. 자, 얻을 수 있는 것, 그 아래 두꺼운 글씨로 3가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문법과 어휘력 재건으로 준비된 독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법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지 않지만 해야지 독해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좀 지겹게 문법 자체만을 위한 그런 순서로 문법을 공부를 하시면요. 빨리 지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문법 수업은 그런 문법 문제 품사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도와주기 위한 문법 형식, 문장 형식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문법 그리고 어휘력 재건해서 준비된 독해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자, 지문 유형별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빠르고 바른 독해 요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 우리 뭐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까 같이 풀어봤던 제목 찾기 이런 거 있고요. 주제 찾기, 요지 찾기, 그리고 뭐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이런 것들 있고, 뭐 그 외에 추론하기, 순서 맞추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는요, 독해를 하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독해가 아니라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게 목표죠. 그렇죠? 그렇다면 시간도 모자라고 이렇게 할 건데 답을 찾으러 빨리 가야 돼. 이걸 잘 해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자, 유형, 문제 유형별로 포커스를 어디, 글을 읽을 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목표인 정답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지문 주제별 모아 풀기로 단어 암기 그리고 예상하며 읽는 독해. 자,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지문 주제별. 지문 주제라고 하면요, 우리가 독해 지문을 읽어볼 때 되게 여러 가지 토픽이 등장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등 많은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법원직 영어 문제가 수능 영어 문제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형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자,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수능 지문들, 수능 문제 지문들을 한번 보면요. 어느 정도 좀 갈피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과학 분야 나온다고 생각해서 과학이 너무 넓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과학 안에서도 생물 분야, 생물 안에서도 해양생물, 해양생물 안에서도 뭐 돌고래, 지금 아까 나왔던 거 otter, 이거 otter가 수달이거든요. 수달, 그리고 그 외에 뭐 산호초 이런 것들 반복되는 주제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어에 손을 좀 댄 지가 오래됐다. 그리고 뭐 준비를 좀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분들은 그런 감이 안 와요. 그렇다면 제가 해드려야죠.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그런 지문 주제별로 문제를 모아서 풀어보실 거고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냐? 비슷한 어느 정도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단어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예상하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읽는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실 게 많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1, 2, 3, 4 순환에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순환 봅시다. 자, 1순환, 2순환. 여기 제가 먼저 교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출제 경향 분석하고 나서 결론이 났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한다?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으로 준비한다. 그래서 1, 2순환에 우리가 사용할 교재는요. 이룸 EMB 출판사에서 출판한 미래로 영어 독해 이 문제집입니다. 자, 이 문제집에는요. 기존의 몇 개년 간의 수능 기출문제 가장 잘 만들 문제를요. 유형별로 순서를 매겨서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이 문제집을 가지고 우리가 1, 2순환 진행을 할 거라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순환부터 자, 세부적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1순환의 키워드는 독해력 기본 강화입니다.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본. 그럼 기본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자, 1번 테마별 vocabulary를 같이 할 겁니다. 자, 제가 선정해서 드리고요. 여러분이 암기는 하셔야죠. 그렇죠? 자, 테마별로 하면 뭐가 좋다? 잘 기억이 난다. 한 단어로 봤을 때 이것과 개념이 상관이 있는 것들이 한 번에 잘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vocabulary를 다루고요. 두 번째 한번 보면 자, 독해를 위한 포인트 문법 수업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문법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모든 시중에 있는 어떤 시험을 위한 수업들은 자, 초반에는 문법에 집중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걸 가지고 조금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하면서 풀어보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방법들이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 지겨워서 빨리 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온 분들에게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법 수업을요 하루에 집중해서 쭉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매일매일
짧게 끊어서 여러분들이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매일 아침에 오시면요. 30분씩 짤막한 영어 문법, 구문 독해를 도와주는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수요일을 제외하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독해를 위한 포인트 문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기초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의 목표는 실제 법원직 영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봐야지 속이 답답하지가 않겠죠? 자, 그 문제들을 볼 건데 일단 난이도는 약간 제가 선택을 해서 할 겁니다. 기본 난이도 문제 유형 학습해서 유형별 학습에 들어가는데 기본 난이도 대입 파악하기, 세부사항 파악하기, 어법 어휘 문제를 1순환에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전 너무 기초가 약해서 너무 겁이 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같이 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영어의 지식, 그러니까 품사 하면은 명사, 동사, 형용사 이 정도는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그리고 뭐 그것들이 역할이 뭐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1순환에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렇게 기본을 강화했으면 2순환에 가서는 자, 실전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실전 적용. 똑같이 테마별 vocabulary는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외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변화는 지문 주제별 모아풀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지문들, 그 문제들을 모아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왜냐? 1순환에서 테마별로 그런 단어들을 같이 일단 암기를 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여기서 풀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유형 학습을 계속 하는데요. 이제는 약간 난이도를 올린 문제 유형들, 예를 들면 빈칸 추론 문제, 간접 쓰기 문제, 통합 이해 문제 이런 것들이요. 자, 추론은 빈칸 추론, 빈칸 뚫어놓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 나오고요. 자, 간접 쓰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냐면 순서 맞추는 것들이에요. 순서 맞추는 거, 아니면 주어진 문장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순서가 자연스럽겠느냐 이런 문제가 간접 쓰기인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내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2순환에 같이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3순환에 왔는데요. 3순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실전의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렇다면 실전에 더 가까워져야겠죠. 자, 실전에 더 가까운 문제, 기출문제,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실 겁니다. 자, 수능 문제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죠. 진실이죠. 하지만 진짜로 실전에 가까운 것은 이미 법원직 문제로 나왔었던 거. 그 문제들이 진짜로 가까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실 건데 왜 플러스 알파를 하느냐? 이미 나왔으니까 똑같은 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기출 문제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문, 아니면 똑같은 지문이라도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감각을 슬슬 한번 습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똑같이 1번에 보시면 단어 외우는 것도 진행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단어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주제별로 모아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지만 그렇게 주제별로 모을 수 없는 단어들도 분명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여기 와서 외우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순환 볼게요. 4순환 그야말로 코앞입니다. 진짜 실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4순환에 와서는 실전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풀어보실 겁니다. 여기에 와서는요, 내가 그 압박감을 느끼는 그 상황 아래에서 그럴 때, 그리고 시간이 없는 그 상황 아래에서 정답을 어떻게 잘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독해를 진짜 잘하더라도 정답을 못 찾거나 긴장해서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이러면 소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전의 코앞인 4순환에서는 실전 난이도의 문제를 가지고 실전 상황처럼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어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법원직 영어 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 분석, 그리고 그에 맞춘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문제를 분석한 것, 그 경향, 그리고 지문 출처는요, 이때까지 어떤 분도 그 법원직 영어 문제를 분석할 때 지문이 이 정도로 시중에 널려 있던 거다라고 언급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문을 다 찾아낸 것만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자, 이 수업은 법원직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수업입니다. 자, 이것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설명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